여러분, 단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불쌍한 왕. 어릴 때 왕이 됐는데 삼촌한테 자리를 뺏기고 죽게 된 왕. 이거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단종은 진짜 불쌍하다. 근데 여기서 진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거 근데 진짜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배운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종의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권력 싸움에서 밀렸다. 결국 죽었다. 이 흐름 자체는 맞아요. 실제로 단종은 12살에 왕이 되었고 삼촌인 수양대군한테 죽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불쌍하다, 억울하다, 비극적이다. 이 감정 누가 만든 걸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역사에서 불쌍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해석이에요. 사건은 그냥 사건이죠. 권력 싸움이 있었고 누군가는 이겼고 누군가는 졌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감정을 입혀서 이야기합니다. 즉, 단종은 불쌍한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도록 이야기가 만들어진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조선시대 시스템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선은 철저한 유교 국가였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정통성. 왕은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나뉩니다. 정식으로 왕이 된 단종은 옳은 존재이고 왕위를 빼앗은 세조는 옳지 않은 존재이죠. 근데 이건 거의 자동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사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사육신 사건. 이게 뭐냐면 목숨을 걸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겠다가 처형된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순간 단종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지켜야 할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완성이 됩니다. 충신들의 목숨을 바친 왕, 억울하게 쫓겨난 왕, 결국 비극적으로 죽은 왕. 이건 드라마의 구조예요.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종은 다시 복권을 하죠. 왕으로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국가는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단종을 비극의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더 안정적이거든요. 정통성을 유지하고 충신 서사를 완성하고 왕권 정당성을 강조하게 되죠. 결국 단종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상징이 됩니다. 이제 감정을 다 빼고 완전히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입니다. 단종은 12살, 정치 경험이 없어요. 권력도 없습니다. 대신들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상태죠. 이게 무슨 상태냐면 왕이 있지만 왕이 아닌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수양대군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흔들린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옵니다. 이걸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조선은 이후 안정됩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단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억울한 영웅이 아니에요. 왜냐면 정치적인 성과가 없거든요. 리더십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권력을 행사한 적도 없죠. 즉 단종은 영웅이 아니라 권력 게임에서 패배한 인물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종은 분명히 비극적인 인물은 맞아요. 하지만 불쌍한 왕 이미지는 사실 이기라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정을 붙입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불쌍했냐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종은 불쌍한 왕이 아니라 권력 구조 속에서 가장 나약했던 왕. 역사는 사실보다 해석이 더 오래 남습니다. 다들 왕사남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보지 않았는데 단종이란 인물을 미디어에서 단순히 불쌍한 존재로만 여김으로써 마치 수양대군은 절대 악인 것처럼 비춰지는 게 보기 싫었습니다. 만약 단군이 권력을 잡았다면 정말 조선은 더 잘 됐을까요? 단군을 불쌍한 이미지로만 프레임을 씌우는 이 미디어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넷플릭스 플리만 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